안녕하십니까. IGCSE 히스토리 문주섭입니다. 이 동영상은 여러분들에게 그 히스토리를 어떻게 접근할지 실제 내용을 가지고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어떤 식으로 수업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냥 오늘 한 얘기 자체로 당장 해당 단원의 어떤 내용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히스토리 과목에서 IGCS에서 그 단원이 7개로 나눠져 있죠. 그죠? 코어 주제에서는 우리가 오늘 이제 제가 얘기할 건 세 번째 단원을 가지고 좀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이미 첫 번째 단원에서 챕터에서 어떤 얘기를 했죠? 그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트리티 오브 베르사일스 또는 베르사일 세틀먼트, 이것 때문에 독일에게 얼마나 큰 이제 독일이 얼마나 분노를 했는지, 독일 사람들이 어떤 박탈감을 갖는지, 또는 베르사일 세틀먼트가 이후 2차 세계대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루는 게 챕터 1이었어요. 그 다음 챕터 2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 의해 리그 오브 네이션스를 만들자고 했죠. 그래서 리그 오브 네이션을 만들었으나 이게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리그 오브 네이션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전쟁을 막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리그 오브 네이션스가 얼마나 취약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자, 세 번째 단원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즉 인터내셔널 피스가 왜 1939년에 무너지게 되는지, 즉 또는 2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챕터고, 대부분 히틀러의 정책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 과목, 특히 IGCS에서 역사 과목을 다 공부할 때 무턱대고 그냥 원서에 있는 책의 내용을 그냥 쭉 공부하다 보면은 그 패스트 페이퍼 문제를 볼 때마다 막 그 새롭게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물어보는 문제는 사실상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공부할 때 뿐만 아니라 IGCSE 월드 히스토리 공부할 때는 뼈대를 잡고 이 뼈대에 살을 붙여 나가는 것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뼈대만 하나 잘 잡아 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 이제 문제들은 거기에서 다 파생해 가지고 풀 수 있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챕터 3의 뼈대를 한번 소개하면서 우리가 히스토리 공부에 어떻게 접근할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 히스토리 과목이 그렇게 어려운 과목이 아니고 제가 좀 조언을 해주고 이렇게 잘 이렇게 이끌어주면은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이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챕터에서는 히틀러에 대한 얘기예요. 히틀러. 도대체 히틀러가 뭘 어쨌길래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냐. 이게 핵심 주제예요. 핵심 문제. 그러므로 여기에서 뼈대는 우린 둘로 구분하면 됩니다. 하나는 히틀러의 aim. 히틀러가 무엇을 목표로 삼았는지, 그리고 이 히틀러의 목적에 따라서 어떠한 실질적인 히틀러의 foreign policy가 나타나는지. 자, 패스트 페이퍼에 의하면 히틀러의 에임이 뭐냐라고 독립적으로 물어봅니다. 또는 foreign policy가 뭐냐라고도 독립적으로 물어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둘을 결합할 거예요. 이 결합하게 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히틀러의 목적은 일단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5가지는 우리가 좀 외워야죠. Destroy the Treaty of Versailles. 너무 길어서 이렇게 쓸게요. Treaty of Versailles. 베르사유 조약을 이제 무력화시키는 것. 베르사유 조약을 무력화시킨다는 건 조금 이따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를 따로 또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목표 먼저 5가지를 다 정리를 해보죠. 그다음 두 번째가 독일인이 살 땅을 확보하는 겁니다. Acquire living space. 독일인들이 살아갈 영토 확보. 그 다음에 영토를 확보하고 나서 1차 세계대전 패배로 이 좌절감에 빠진 독일을 다시 강력하게 만드는 거죠. Create a greater Germany. 강력한 독일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만듭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유럽을 지배하고 싶어 하는 거죠. Domination of 유럽입니다. 유럽 지배. 그 다음 약간 하나 떨어뜨려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밖에 하나가
그 커뮤니즘을 반대하는 거죠. 디스트로이 커뮤니즘입니다. 자, 지금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추가적으로 커뮤니즘을 박살내는 거죠. 이건 스탈린 말하는 겁니다. 자, 이 5가지를 독립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5가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히틀러가 어떤 일을 했는지만 우리가 정리해주면 돼요. 자,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Destroy the Treaty of Organization, 베르사유 조약을 파괴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2가지로 실질적인 외교 정책을 보면 됩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히틀러의 포린 펄러시는 독립적으로 냅니다. 뭐가 있었냐? 요것 자체만도 문제 내죠. 하나가 베르사유 조약에서 독일의 그 군사력을 어떻게 했죠? 다 몰수하고 금지시켰죠? 근데 독일을 재무장시키는 겁니다. 리아마먼트 1935년. 자, 제가 연도를 쓰는 이유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 저 크림을 잘 알아야죠. 그래서 베르사유 조약에서 그 군사력을 갖고 있는 걸 금지시키고, 그 다음이 라인랜드 아시죠? 그 프랑스랑 독일의 국경 지역에 비무장지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독일군을 주둔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Remilitarization of 라인랜드. 라인랜드. 이게 1936년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게 대표적으로 트리티 오브 베르사유를 파괴한 거죠. 요것만 독립적으로 물어보죠. 요걸 하기 위해서 히틀러가 구체적으로 뭘 했느냐, 이 2가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 다음 이 3가지는 묶어서 얘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독일인의 영토, 삶의 터전 확보, 그죠? 그 다음에 강력한 독일 만들기, 궁극적으로는 유럽 지배하기. 그럼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이제 어떤 구체적인 포린 팔러시가 있냐면 안슐러스가 있습니다. 안슐러스 위드 오스트리아. 자, 안슐러스라는 건 합병이란 말이죠. 국가 간의 병합. 오스트리아를 병합하죠. 오스트리아는 원래 중세시대 때부터 같은 독일을 쓰는 홀리 로만 엠파이어의 같은 나라였는데 1868년에 독일과 오스트리아로 분리되죠. 그런데 오스트리아는 같은 독일어를 쓰는 사람들이죠. 히틀러는 우리가 나중에 실제 수업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하겠지만 히틀러는 독일어를 쓰는 사람들은 모두 독일 영토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오스트리아를 합병하는 겁니다. 이건 1938년입니다. 그 다음에 독일어를 많이 쓰는 나라가 있는데 또 주데텐랜드가 있어요. 주데텐랜드. 이거 엄청나게 많이 시험 나오는 거죠. 주데텐랜드. 이거는 괄호 넣기 하고, 주데텐랜드라는 지역의 체코 땅인데 체코 땅임에도 이제 독일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죠. 요 땅을 요구하죠. 그러면서 아예 인베이전 오브 체코슬로바키아. 체코슬로바키아를 쳐들어가 버리기도 합니다. 아예. 요것도 실제 이제 우리가 지금 뼈대를 잡고 살을 붙일 때 자세하게 할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의 직접적인 원인은 인베이전 오브 폴란드. 자, 요것도 괄호 넣기 하고 포트 오브 단지. 자, 이렇게만 써놓을게요. 요것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제 수업 시간에 요 얘기들을 자세하게 할 겁니다. 이제 궁극적으로 폴란드를 쳐들어갔는데 요 단지라는 지역도 폴란드 땅이지만 독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곳이죠.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 요거 마저 쓰고, 자, 디스트로이 커뮤니즘은 일본, 이탈리아랑 하고 더불어서 안티 코민테른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반대 연맹을 만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패스트 페이퍼를 보면 요 39년이라는 연도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지금 35년부터 38년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그리고 아이고, 요거는 연도를 안 썼네. 이게 1939년이에요. 지금 그 패스트 페이퍼에 의하면 1935년부터 1938년까지. 그리고 요거는 1939년. 이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거죠. 이렇게 시기를 구분해요. 자,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영국과 프랑스는 이거에 대해서 자, 브리튼 and 프랑스는 no real response. 그러니까 시험에서 얘가 히틀러가 이렇게 했다, 뭐 라인랜드 이렇게 했다, 오스트리아랑 합병했다. 이때 영국과 프랑스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죠. 근데 실질적인 리스판스는 하지 않습니다. 왜죠? 그 왜냐고 물어봤을 때는 답이 두 개예요. 아직 not ready for war. 전쟁할 준비가 안 됐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다음 뭐 전쟁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죠. 그거는 이제 쓰지 않을게요. 그리고 지금 리알마먼트부터 체코슬로바키아 여기까지는 사실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독일인이 많이 사는 지역은 독일의 땅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히틀러의 주장. 그거를 실천해 나가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는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이런 것들은 독일 사람들을 규합하려고 하는 거로 봤어요. 즉 그것은 독일의 셀프 디터미네이션 과정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요. 자, 이때까지 영국과 프랑스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까지는 그냥 독일 문제를 독일인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구나. 국제 질서에 좀 위험을 가져오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아직 전쟁 준비도 돼 있지 않는데 이거 각각 이런 거 할 때마다 독일과 싸울 수도 없고 그리고 1929년 대공황 이후에 우리 경제적으로도 매우 파탄난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볼 수 없다라고 해서 사실 대응을 못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모든 대답은 요거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못 하게 되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히틀러는 뭘 생각하겠어요? 그죠?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도발을 해 나가는 겁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무대응은 히틀러 입장에서 자신감을 얻고 영국과 프랑스는 나약한 국가다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폴란드를 쳐들어가는데 이때서야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의 목표는 셀프 디터미네이션이 아니라 유럽 지배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이때서야. 그러니까 38년에서 39년로 넘어오면서 폴란드를 침략하는 걸 보고 39년 영국과 프랑스는 히틀러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럽 지배다라고 생각해서 뭐라는 겁니까? 그죠? 월드워 2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게 뭐냐면 챕터 3에서 다루는 내용 다 한 겁니다. 다 한 거. 우리가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면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뼈대 가지고 다 내는 거고 사실 뼈는 다 말했으니까 지금 시험에 나왔을 때 이런 것만 쓰면 최소한 3점은 받습니다. 그죠? 3점은. 거기다가 이제 4를 덧붙이는 과정을 하게 되면 점수가 4.5점으로 이제, 그죠? 레벨 4, 레벨 5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뼈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IGCSE 히스토리 수업은 항상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뼈대를 잡을 겁니다. 뼈대를 잡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구체적인 이그젬플들이나 사례들을 공부하게 되면 그치? 살이 붙어지면서 점점 이 부분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모든 챕터가 이렇습니다. 모든 챕터는 뼈대가 있고 전형적으로 물어보는 게 있고 그러면 전형적으로 만능적으로 쓸 수 있는 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능답입니다. 만능답. 그래서 이게 짧은 소개 영상이라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히스토리에 뼈대 잡는 것부터 해가지고 글쓰기를 반복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이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무턱대고 공부하는 건 아니란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